자, 18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는 지금 3승 빼기 3승 이용했잖아. 그렇죠? k 플러스 1에 3승 빼기 k의 3승을 이용해서 얘를 증명했다. 얘는 이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n의 제곱까지 합인데,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노?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변변 더하기를 하면, 그렇죠? 쭉 더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k 플러스 1에 4승 빼기 k의 4승을 하면, 그럼 여기 k 4승만 날아가니까 얼마의 k 3승 맞죠? 플러스 얼마의 k 제곱 플러스 얼마의 k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내가 매년 좀 해볼까 하고 시작했다가 하다가 접고 아씨 하지 말자 이랬는데, 방금 접을 마음으로 켰는데 그냥 해줄게. 4승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3승의 개수가 1, 3, 3, 1이잖아. 4승의 개수가 1, 4, 6, 4, 1입니다. 그러면은 4, 6, 4, 1 이게 4, 6, 4, 1 이렇게 되거든. 자, 분명히 안 하려고 다시 켰는데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 구하려고 하는 게 1의 3승, 2의 3승 해가지고 n의 3승까지잖아.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이제 1부터 넣는 거야. 1 넣으면 2의 4승 빼기 1의 4승은 4 곱하기 1의 3승 더하기 6 곱하기 1의 2승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1. 이 넣으면은 3의 4승 빼기 2의 4승을 하면 4 곱하기 2의 3승 6 곱하기 2의 2승 4 곱하기 2 더하기 1. 이쯤 왔을 때 아,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렇게 느껴야지. 뭔 소리야 이런 느낌 안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1의 3승부터 n의 3승까지 가져가는 거거든. 그러면 저 끝에 어야 되겠어요? n 플러스 1의 4승 빼기 n의 4승을 하면 4 곱하기 n의 3승 더하기 6 곱하기 n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를 싹 다 더한다. 이거를 싹 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소거가 되죠. 그러면은 n 플러스 1의 4승 마이너스 1의 4승은, 그럼 이게 바로 자 요걸 싹 다 더한 것이 바로 4배의 시그마 k 3승이고, 얘를 싹 다 더한 것이 6배의 시그마 k 제곱, 쟤는 4배의 시그마 k,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돼요? 1이 n개잖아. n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이 엄청 복잡해 보이겠지만 실력 있는 학생들은 알죠. 뭐다? 이거 내가 아는 거, 이것도 아는 거, 이것도 아는 거. 구하고 싶은 거 달라기가 하나야. 야, 이거 다 아는 것들이잖아, 얘들은. 그렇죠? 그럼 이 식 정리하면 그만이다. 그 정리하는 과정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리했더니 또 고맙게도 상당히 예쁜 식이 나오더라. 2분의 n의 n 플러스 1에다가 전체 제곱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3승까지만 공식을 딱 외웁니다. 3승까지만 공식을 딱 외워요. 자, 그래서 거듭제곱의 합 정리하면 얘는 몇 분의 공식? 이건 의미하는 것 자체는 내가 이 모양 자체에 현혹되면 안 된다 했죠. 본질은, 그렇죠. 본질은 1부터 n까지의 합이고, 이건 계산하는 방법은 방금 대답했듯이 등차수의 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이 됐고, 얘는 등차수열이 아니죠.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n의 제곱까지고, 그래서 보면 제목도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죠.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고, 그럼 얘는 몇 분의 공식? 6분의 공식. 6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증명은 기본적으로 k 플러스 1에 3승 빼기 k 3승의 변변 더하기. 그렇죠? 얘는 2번과 3번이 증명 방법은 묶이죠. 그리고 그렇게 치면은 마음만 먹으면 4승이든 5승이든 할 수는 있겠지. 복잡할 뿐. 그렇죠? 근데 그 복잡한 게 인간적으로 너무 복잡하더라. 그러면은 n의 3승 하면 이거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럼 특징 보면은 얘는 2차, 3차, 4차.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티끌 모아 태산. 1차 모여 2차, 2차 모여 3차, 3차 모여 4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한번 정리해보면, 수열의 합은 크게 유형으로 나누면, 등차 수열의 합과 등비 수열의 합은 합단원에서 배웠다. 공식이 따로 있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1번, 2번 아니면 뺄셈 이용해서 소거하는 거. 맞죠? 뺄셈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게 부분분수. 이런 식으로 유형화를 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때 20번째 항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자, 뭐라 했노? 공식을 아는 수열의 합이 아니면 시그마를 나열하면 돼요. 뭔 소리냐면은 지금 이게 12래. 근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잖아. 뭐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고 거기다가 시그마 K 뭐 자연수의 거듭 제곱도 아니라 이 말이지. 그래서 막힐 때는 항상 그냥 무작정 전개해라. 이건 또 전개 자체도 그렇게 예쁘게 되는 전개도 아니야. 뭔 소리냐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뭐 N까지 우리가 뭐 시그마 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이런 것들은 워낙 자주 나오니까 쉽게 하는 방법을 알거든. 그쵸? 큰 자리에 큰 거 넣고 작은 자리에 작은 거 넣어가지고 A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A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는데 얘는 이제 그거 자체도 안 된대. 자, 그러면 요거를 그냥 무작정 전개를 합니다. 무작정 전개를 해요. 무작정 전개를 하면 1부터 넣는 거지. 1 넣으면 1 곱하기 A1 마이너스 A2. 2 넣으면 2 곱하기 A2 마이너스 A3. 3 넣으면 3 곱하기 A3 마이너스 A4.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19배의 A에 19 빼기 A에 2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은 A1 마이너스 A2에 플러스 2A2니까 플러스 A2 플러스 A3 해가지고 플러스 A 19까지 가겠지. 그럼 마이너스 19배의 A에 20 그게 10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 여기서 벌써 뭐라고 말해줬어? 첫째 항부터 19번째 항까지 나온 게 얼마래? 50.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얘랑 얘가 같다는 걸 깨닫는데 0.1초도 걸리지 않아요. 이거 50인 거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9배의 A 20은 저 50 넘어가면 마이너스 38 되고 따라서 20번째 항은 2가 되겠다. 이해됐죠? 그리고 나는 어떤 애들 되게 좋아하냐면 막 고집 부리는 애들, 안 된다는데 막 해내고 마는 애들, 이런 애들 너무 좋아하는데 뭔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방금 이거 뭔가 이렇게 생겼잖아. 뭔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런 유형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 되잖아. 이런데 미련 못 버린 애들 있어. 아씨, 무조건 한다 뭐 이런. 내시 무조건 한다 뭐 이런 애들. 그렇게 만들고 만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진보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K 곱하기 AK 마이너스 K 곱하기 AK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수학이 뭐 별건가? 문제 풀어보면 수학 풀이 보면 되게 무식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많은 게 보통 어떻게 해요? 뭔가 필요해. 그러면 일단 쓰고 보죠. 2가 필요해. 일단 2 쓰고 나서 2 빼. 그럼 이거 나중에 처리하고 일단은 쓰고 보잖아. 뭐 예를 들면 뭐 x제곱 플러스 뭐 4x 플러스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뭐 이런 거 제곱근 이용해서 푸는 것도 보면 일단 쓰고 보는 거야. 맞죠? 필요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진취적인 마인드. 무슨 소리냐? K 앞에 K 있잖아. K 플러스 1 앞에 얼마 있으면 좋겠어? K 플러스 1 앞에 K 플러스 1 있으면 괜찮잖아. 그럼 K 플러스 1 앞에 K 플러스 1이 오려면 이거 이렇게 써버리면 어때요? 시그마 K가 1부터 19까지 그러면은 K 곱하기 AK 됐고 이거 A에 마이너스에 K 플러스 1에 맞지? 안돼 씨. 다행이네. 이 정도로 끝내. 잘못 눌렀어. 그러면 A에 K 플러스 1에 A K 플러스 1 맞나? 플러스 A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된 거야.
왜? 어찌 보면 치환하면 인마가 BK 플러스 1인 셈이잖아. 맞아? 네. 그러면은 요 시그마를 분배해주고 여기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줄게. 아, 너는 이제 떠나거라. 요렇게 해주면 요거 어떻게 되노? 쌤 요거는 이제 제가 알아요. 작은 거에 작은 거 넣고 큰 거에 큰 거 넣고 맞지? 그러면은 B1 빼기 B20 더하기 그럼 얘는 A2부터 해가지고 20까지. A20까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나? 근데 B1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A1이거든. 1 곱하기 A1이니까. 네. 맞나? B의 20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20 곱하기 A의 20이거든. 그럼 A1부터 A19까지가 나오잖아, 지금. 맞나? 그게 50이니까. 그럼 요거는 50에다가 마이너스 19배의 A20.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서 그게 10이니까 아까랑 답은 똑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열받네. 아까 이게 지금 얼마 나온 거야? 이게 12니까 맞죠? 얘가 12니까 답은 똑같다. 평범한 학생들은 이런 풀이를 보면은 뭔 저런 개고생을 하나 쌩 고생을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이렇게 풀고 나면은 이제 너무 흐뭇한 거야. 웃으면서 잔다고. 와씨 찢었다 하면서. 알겠어? 이런 변형들이나 이런 것들도 즐겨야 된다.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자, 22번 수능 문제인데 대단히 좀 어려운 문제였고, 그러니까 정의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발상법, 표현법 이런 거 다 잘 떠올려야 되는 굉장히 귀한 문제입니다. 자, fx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어. fx 그래프가 나와 있고, 3이랑 15랑 같대. 그리고 2차 함수라는 말은 없나? 그러네. 2차 함수란 말 없는데 내 맘대로 대칭축이 뭐 군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a1부터 an까지 합이래. 오, 특이하네. 그때 m이 15보다 작은 자연수다. m이 15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m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수능 문제는 항상 당연히 주어진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얘를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야 되고 발상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냐면 am부터 a15까지의 합을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없을까? 근데 함수 자체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이 돼 있잖아. 그럼 얘를 내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 am부터 a15 같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 시그마 k가 m부터 15까지 ak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1차적으로 필요한 변형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함수를 적극적으로 써먹고 싶으니까 얘는 함수 f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쌤 좀 기다려볼게. f 얼마에서 f 얼마. 일단 f 얼마랑 관계는 있겠어. F15에서 그렇지. F15랑은 무조건 관계가 있지. F15가 A1부터 A15까지 합이니까. 좋아. F15에서 그 다음 FM을 뺀다. 요런 데서 우리가 직관의 함정이 좀 잘 빠집니다. FM A1부터 FM-1 그치. 오케이? 요런 디테일을 잘 챙겨줘야 되고 이 발상 자체는 대단히 좋았어. 그러니까 그래프, 쌤 뭐 평소에 그래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건 항상 병적으로 사랑하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이 복잡한 표현 집어치우고, 이 표현도 집어치우고, 이제 이 표현까지 온 거야. 그죠? 그럼 f의 15 빼기 f의 m-1이 0보다 작도록 하는 m의 최소값. 그러면은 f15
fn-1.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너 눈 있니? 이렇게 되는 거야. 눈만 있으면 누구나 풀죠. 하지만 또 아까 네가 요런 데서 잠깐 실수했듯이 네. 일부러 n-1 이런 디테일 줘가지고 애들 되게 헷갈리게 하거든. 그래서 항상 넣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네. 일단 네가 봐도 경계가 되는 값은 m이 뭐 얼마 근처 값에서 답이 나왔겠어? 15. 15? 일단은 쌤 좀 기다릴게. 되는 m 몇 개 찾아줘. F15 같으면 요거잖아. F15는 요게 F15거든. 맞아? 또 F의 n-1이 F15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뭐 편하게 그리면 뭐 n-1이 이런 데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맞아? 네. 응. 그럼 n-1이 이런 데 와도 되고 이런 데 와도 되고 이런 데 와도 되고 이런 데 와도 되고. 근데 3이랑 15 사이. 그쵸? 우리가 원하는 것은 m의 최소값이니까 최대한 왼쪽으로 당기면 그쵸? 그러면은 경계가 되는 값은 그쵸? 3이나 15 얘들이 경계가 되겠고 그럼 최대한 왼쪽으로 당겨야 되니까 3이 경계가 되겠지. 네. 그럼 은근히 또 나오는 답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얼마냐? n-1이 3인 경우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신중하지 못하게. n-1이 3이 되는 경우는 안 되잖아. 얘랑 같아지잖아. 동호가 없어. 그쵸? 등호가 없잖아. 그래서 n-1이 뭐가 되는 순간? 4가 되는 순간. n-1이 4가 되는 순간이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그쵸? 마지막 순간이 되겠죠. 따라서 m이 얼마다? 5다. 이렇게. 최소값 m은 5다. 이해됐어?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문제죠. 아, 이게 수열을 갖다가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로 연결시킬 수 있구나. 그래서 그냥 문제를 푼과 동시에 수능적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 또 연결해서 해볼 건데,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죠. 2분의 A1 더하기 AN, 이게 이제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N.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외워두고 있는 애들도 정말 많거든. 이렇게 외워두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1이면 A1은 말 그대로 A1이고 AN을 A1 플러스 N-1D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 둘이 더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걸 보면은 n에 관한 이거 n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게 n에 관한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야. 2차. n에 관한 2차 함수가 되죠. 맞나? 요건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수능에서도 가끔 나와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1차 함수가 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 함수였어? 등차수열 일반. 등차 수열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 함수? 1차. 그쵸, 1차 함수였죠. 네. 아,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1차 더해 2차 했잖아. 그쵸? 네. n에 관한 2차 함수가 되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특징적인 거는 뭐가 있냐면은, n제곱 앞에 뭐가 온다? 2분의 d가 오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는 n 앞에 얼마 왔던 걸로 기억하나? 까먹었어요. n 앞에 얼마가 오냐면 n 앞에 d가 오죠. a는 a 플러스 n-1d니까 dn 플러스 a-d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에서는 n 앞에 공차가 오고 등차수열의 합 공식에서는 최고차 항 개수 2차 항의 개수가 2분의 d다.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거는 상수항이 없어요. 이거는 외워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오케이? 그래서 그럼 이걸 왜 우리가 배우냐면 위의 내용을 알면 SN을 보고 AN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등차수열의 합을 보고 AN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 쉽게 구해야 되는데요? 자주 나오니까. 그러니까 등차수열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되니까. 이해됐어? 네. 오케이.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며 최고차 항 개수는 2분의 d다. 이게 왜 필요하냐? 밑에 바로 보겠습니다. 자, AN이 4n-1일 때 SN을 구해라. 이거는 그냥 등차수열 합 공식이 있으니 그거 쓰면 되죠. 자, 평균은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그러면은 2분의 첫째 항이면 3. 맞나?
끝항이면 4n-1 될 거 아니야. 네. 이게 바로 평균.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n개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2분의 4n 플러스 2 곱하기 n.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2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왜 했겠냐? 한번 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등차수열의 합이 n에 관한 몇 차 함수? 2차. 2차 함수 나오고 여기는 n 앞에 4가 있는 걸로 봐서 공차가 얼마야? 4. 근데 여기 얼마 왔어? 2. 2 왔죠. 오케이? 그럼 이걸 알 때 좋은 점이 뭐냐? 일반항 SN을 주고 AN 구하라고 하면은 정석대로라면 이거지. 정석대로라면 SN 빼기 SN-1 해야 AN 나오잖아. 정석은 이거야. 하면 되지.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리잖아. 좀 귀찮고.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AN은 n에 관한 2차 함수네. 등차수열이네. 그럼 AN은 n에 관한 1차 함수겠네. 네. 여기 공차의 절반짜리인데 2분의 3? 그럼 이 공차는 3. 얘는 3n으로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선생님 뒤에 오는 건 어떻게 해요? 뭐 이용하냐? A1과 S1이 같다는 거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S1이 얼마인데 지금? 2잖아. 네. 그럼 얘도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 맞나? 네. 그 속도 자체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잖아. 네. SN 주고 AN 구하시오 그러면 누군가는 SN 빼기 SN-1은 그럼 2분의 3의 n 제곱 플러스 2분의 1 n 빼기 2분의 3의 n-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n-1 바바박 할 때 맞죠? 바바박 할 때 누구는 등차수열이네. AN은 3n 1 넣었을 때 같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건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 다음 두 가지를 활용하면 AN과 SN을 등차수열에서 AN과 SN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차가 D인 등차수열 최고차항 개수는 2분의 D. 그다음 A1, S1이 같다는 거 활용하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 활용하면 사실 조금 이것도 쉬운 게 물론 이것도 쉬웠어. 맞죠? 물론 이것도 쉬웠어. 근데 이것도 더 쉽게 할 수 있죠. 어떻게? SN은 그러면 인마 4니까 2분의 4의 n제곱 맞나? 그 다음에 몇 n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A1이 얼마인데? 3이잖아. 얘도 1 넣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1 곱하기 n 되겠네. 맞나? 네.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 됐고. 자, 정리하면 등차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고 문제로 풀 때 2차 함수로 해석해서 푸는 경우 되게 많다. 그리고 2차식 중에서도 상수항이 없어야 등차수열의 합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등차수열의 합이네. 그럼 A에는 보나마나 등차수열이네. 이렇게 알고 들어갈 수 있다. 그게 굉장히 편합니다. 알겠죠? 네.